자, 다음은 교육비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최근에 나온 보도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자녀 양육은 대학 입학 전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입학하면서부터는 본인이 이제 성인이 돼서 본인이 알아서 이제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고, 고등학교까지 대학 입학 전까지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최근에 내놓은 자료를 CNN이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두 자녀를 둔 미국의 중산층 부부가 막내 자녀 출생한 이후에 그 막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7세까지 양육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했더니 평균 31만 605달러. 31만 605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자녀의 그러니까 한 명이죠. 한 명입니다. 한 명당 두 자녀면 60만 달러가 넘는 거예요. 네. 두 자녀가 아닙니다. 한 명이 30만 달러고요. 그래서 네. 한국 돈으로 하면 요즘 환율도 높지만 하여튼 4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자녀 한 명 키우는데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고등학교까지 키우는데 한 4억 원이 들어간다. 이런 정도 계산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자녀 양육비가 상당할 것이라고 뭐 어느 정도 제가 들은 나오고 있지만은 뭐 이 정도면 사실 정말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보면 자녀 양육비에는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비, 식량비, 뭐 의료비, 의료 비용 이런 걸 다 합친 그런 비용이 자녀 한 명당 31만 605달러입니다. 특히 그 유년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맞아요. 기저귀값, 무슨 뭐 댄스 강습료, 그러니까 자녀들의 각종 그 취미 활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스포츠 용품. 미국에서는 또 아이들이 반드시 스포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야구라든가 소프트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을, 풋볼이라든가 운동을 하는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학 입학 전까지이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과 학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산은 미국에서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독립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장학금을 받건 뭐 학자금을 융자를 받건 아르바이트를 하건 자기가 번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학 들어간 자녀에게도 지원해주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다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까지 감안하면 사실 30만 달러가 아닙니다. 아니죠. 31만 달러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 대단히 미국에서는 자녀 한 명 키워내는데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연방 농무부의 2017년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추산을 한 거니까, 지금 뭐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요즘은 사실 좀 비정상적이니까 지금의 물가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보다 요즘은 아마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매년 18,000달러 이상, 18,271달러가 들어가는. 한 달에 1,500불 이상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요. 요즘 애들 보면은요. 피아노, 그다음에 뭐 댄스 아까 네.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이제 애프터 스쿨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액티비티를요. 한 아이당 적어도 한 주일에 3군데는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나씩만 따져도 1,000불이 넘죠. 맞아요. 그것만 따져도. 저희도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네, 그 맞아요. 영향이 미쳐지게 되면은 그 돈은 또 더 올라가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양육비가 사실 크게 늘어난 이유가 예. 주거비와 식료품 가격이 급등한 것이 좀 중요한 그 원인으로 좀 꼽히고 네.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물가가 오르는 것도 자녀 양육비가 오르는데 상당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달 7월에, 그러니까 벌써 이제 2달 전이네요. 7월에 미국 주택 중위 가격은 40만 3,800달러가 나왔어요. 미국 전체 중위 가격이 40만 3,800달러, 한 40만 달러 나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그러니까 2021년 7월보다 10.8%나 급증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이 지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물가가 오른다는 거고요. 올해 2분기에는 그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2자릿수나 오른 곳이 대도시 지역 중, 미국 대도시 지역 중에 80%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 주요 대도시들은 다 2자릿수 이상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뭐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7월에 13.1% 기록해서 1979년 3월 이후에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니까 굉장히 자녀 양육할 때 힘든 거죠. 힘들어요. 자녀 양육할 때 두 번째로 큰 비중이 바로 식료품인데, 그러니까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 많이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돈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까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또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지금 같아요. 뭐 미국의 출산율도 많이 지금 줄었다고도 줄었죠. 하는데 네. 앞으로 더 줄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요즘 그래서 딩크족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부부끼리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그게 이제 딩크족인데. 주영석 기자처럼.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 젊은 그 청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결혼할 생각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결혼해도 자녀를 안 갖겠다는 그런 맞아요. 청년들이 그런 거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갖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사벨 소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데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그럼 미래에는 또 나아질 것인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예측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거나 또 두 번째 아이를 갖는 데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할 것이다. 하죠. 이런 예측이고요. 왜냐하면 아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서 키울 때 어떤 그런 어려움 또 내 아이가 자랐을 때 과연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올 것인가 그 아이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아이를 안 낳고 그냥 부부끼리 잘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지금 그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미래에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 특히 물가 상승이 지금 빨리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양 비용이 증가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이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심각한 타격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아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예측인데 참 좀 안타까운 맞아요. 그런 예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이제 가진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필수적인 조건이었거든요. 예전에는요. 필수적인 네. 일이었죠. 그런데 이게 뭐 가치관이라든지 사고 방식이 맞아요. 바뀌면서 이게 선택적인 요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내가 애를 낳아서 뭘 하고 뭐 내가 이렇게 되면 뭐 내가 내 일을 못 하고 뭐 나는 이런 걸 즐겨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내가 못 하게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